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이버맥틴 자가 임상 4일차에 발생한 이상 반응,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개미에게 배웁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 극복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페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집단 생활하는 개미를 보면 먹이를 찾는 행동을 할 때 이리저리 사방으로 움직입니다. 한 연구자가 개미들의 지나간 이동 경로를 표시하게 했더니 온통 사방팔방으로 뒤엉켜서 아주 복잡하고 규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경로에서 유일한 하나의 직선 경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직선 경로는 왜 생기느냐 하면 그것은 개미가 처음 먹이를 찾을 때는 사방으로 이동하다가 음식을 발견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나만 찾은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미에게 알려주기 위해 페로몬을 분비하여 길을 안내합니다. 이후로 모든 개미는 음식을 찾는 개미가 분비한 페로몬을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여 줄지어 가지요. 그리고 음식을 획득한 뒤 따르는 개미들도 계속 페로몬을 분비하여 이후 개미에게 길 안내를 계속되게 합니다. 만약 음식이 다 떨어지면 개미들은 더 이상 페로몬을 분비하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음식을 찾기 위해 사방을 또 헤맵니다. 지금은 우리는 구충제 등으로 항암, 만성병 치료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헤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교정해주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차츰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만 발전이 없지요. 우리는 실수를 거쳐서 성장했습니다. 아기가 바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수많은 시도와 넘어짐 후에 한 발 한 발 걸었지 않습니까? 더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여 최적의 길을 찾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뒷사람에게 지름길을 알려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아시죠? 비판 금지. 자기 의견을 댓글로 마음껏 표시하세요. 아이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비난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우리 암 극복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 카페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고 그 중에 좋은 것을 취득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훗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지름길을 안내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가 임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2월 1일부터 매일 12mg 하나를 복용했습니다. 이게 제가 복용한 이버맥틴인데요. 한 알에 1200원 정도 됐습니다. 자, 이것을 저녁 식사 후에 저는 들기름하고 이렇게 먹는 게 이제 번잡스러워서 저녁 식사 후 마지막 숟가락 먹기 전에 이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밥을 먹었고요. 그런데 이제 2일차, 3일차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4일차에 이제 마지막 복용하고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복용시키려고 중단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일차 복용했을 때 오후 7시 경에 복용을 했는데 몸이 좀 피곤해서 한 9시경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1시 반경에 몸이 굉장히 안 좋게 느끼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 머리가 좀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체온계를 가지고 온도를 재보니까 39도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냉찜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체온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했죠. 12시쯤 됐을 때 제 딸이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샤워를 했죠. 그래서 뭐 냉찜질을 하고 붙였는데도 온도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39도에서 계속 이제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샤워를 하러 가서 샤워를 하고 12시에 샤워하고 나서 바로 재니까 37.9도. 근데 이제 바로 이제 38.3도, 38.6도, 이렇게 4도. 그러다가 이제 1시쯤 되니까 38.1도. 여기 보면 2시 되니까 37.6도로 이제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잠자리를 들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재보니까 이제 37.1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무릎만 뜨겁고 아픈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 몸살기 비슷하게 있으면 어깨나 뭐 이런 쪽에 모든 관절이나 뭐 이런 게 아픈데 이상하게 무릎만 아픈 거예요. 무릎에서 이제 통증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냉찜질하고 무릎에 우리가 아이스박스에 넣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거 무릎에 그냥 대고 그렇게 양쪽 무릎에 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양쪽 무릎을 수술을 했어요. 어쨌든 이 무릎만 아프고 다른 데는 아프지는 않은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4일 차에 있었다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버맥틴하고 관절염 자료를 찾아봐도 연관관계되는 이버맥틴으로 찾아서는 없더라고요. 관절염하고. 근데 이제 관절염 자료를 찾아보니까 관절염의 원인이 뭐 이런 원인인데 여기 보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때문에 생겼다. 제가 아마 수술할 때 혹시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제가 이 임상을 체험한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아플 때는 이거 진짜 내일 이게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릎이 아픈데 저는 관절염 증상이 약간은 있었거든요. 있어서 계단 올라갈 때는 항상 불편하고 그냥 올라가도 되지만은 가이드를 잡고 올라간다든가 뭐 계단은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제가 이용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증상이 있고 나서부터는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이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보게 됐습니다. 4일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5일날은 그날 아픈 그게 있어서 쉬다가 그러면 내일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하루 더 먹었어요. 하루 더 복용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복용을 중단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죽음으로써 관절염이 나았는지, 그 다음에 왜 하루, 이틀, 3일, 4일째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것은 연속 복용했을 때 4일 때 가장 농도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뭐 제가 별 일이 없으니까 아내가 그때부터 복용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제까지 7일차 복용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계속 복용하면서 자가 임상을 카페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 카페에 올렸더니 카페에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의견을 주신 분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궁월님이 복용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랬습니다. 이버맥틴이 원래 이 사상충을 죽이게 되면 사상충의 시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단백질이 혈액 속에 섞이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림프질과 림프관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염증이 반복되면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코끼리 다리처럼 된 것을 이거를 뭐 평생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피증, 코끼리 상자죠. 이게 코끼리 상자 상피증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버맥틴이 코끼리 사상충을 죽이는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죽은 기생충에서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배출하는 방법. 혈액 속에 있다면 뭐 이렇게 배출이 되겠지만 이건 림프절에 있으면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나 봅니다. 결국은 죽은 그 기생충에 의한 염증 반응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궁월님이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대책, 죽은 기생충에 의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 혈액 쪽은 뭐 청소가 되겠지만은 림프나 이쪽에는 이 청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버맥틴을 복용하면 기생충 사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이 초기 발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자 이렇게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자, 그래서 복용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사실이 있으니까요. 보면 우리는 이제 이버맥틴의 항암 효과를 위해서 이버맥틴을 복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처음에 복용은 기존의 이 방법을 이용했죠. 이버맥틴이 지금 현재 기생충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복용하느냐. 여기에 뭐 최대 복용량이 대부분 12mg입니다. 물론 여기에 2배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기생충에 대해서는 2배 복용하고. 그럼 복용 횟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기생충 복용 횟수는 뭐 한 달에 뭐 2주마다 한다든가 뭐 이 정도예요. 3개월마다 재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복용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텀을 두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안정성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가지고 따져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이 기생충으로 복용하는 양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복용을 많이 해도 별로 크게 독성으로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기생충에 대한 면역 및 염증 반응으로 인한 것, 이게 이제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에 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항암용으로 계속 복용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런 기생충에 의한 면역 및 염증 반응만 없다면 결론적으로 이버맥틴은 안전하다는 거죠. 내약성도 좋고. 그래서 약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 기생충의 면역 염증 반응이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게 바로 그것이지 않나. 박테리아의 죽은 사체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난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 다음날 하루 동안에 거의 완전히 풀렸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다른 이제 부작용은 저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이 기생충이 만약 있다면 이 염증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 몸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준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기생충에 대한 제거를 하지 않고 이버맥틴을 항암식으로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기생충에 대한 제거를 하지 않고 이버맥틴을 항암용으로 계속 매일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4일이면 축적이 한 것이 최소가 된다 그랬죠. 제가 4일 차에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4일 동안 누적된 게 가장 최고의 농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 자료하고도 또 일치가 돼요. 또 일치가 된 게 4시간의 최대 혈중 농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7시에 복용했는데 11시경에 나타난 거거든요. 11시 반 정도. 7시에서 11시. 그때 제가 한 39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줄어들었죠, 온도가. 이 두 가지가 제 몸에서 그냥 나타난 거예요. 4일 축적된 것이 최소가 되는데, 결국은 4일 날을 복용하면 그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최소가 되니까 계속 그때의 농도를 유지하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제 몸에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매일 복용해도 이상 없다. 항암용으로는 이런 메일을 받고 저희가 계속 복용하게 됐고요. 누적했을 때 보면, 여기 보면 4일차가 최대 누적 농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일차가. 나머지는 그냥 최소 농도에 1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4일차에 복용 후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일정 농도가 됐을 때 뭔가 기생충이나 뭐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저께 나온 메일이 또 있습니다. 긴자 도쿄 클리닉에서 나온 헤라님한테 이제 답신으로 보내준 건데, 구다 분이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이제 발견됐어요. 이버맥틴은 뭐 지용성이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지방 흡수를 증가시키고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복에 복용하라. 기생충 질환은 공복에 복용하라고 돼 있어요. 흡수가 많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암 치료의 경우는 이제 반대로 혈중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 식사를 하고 복용해라. 뭐 2개월 동안 복용해도 부작용 없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기생충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암 치료용으로 복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중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해야 되고요. 흡수가 잘 되면 안 되고 천천히 흡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바로 이제 면역 반응, 기생충 사체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반응이 급작스럽게 나타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공복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항암용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기생충이 만약 있는 사람은 이게 항암용으로 복용하면 안 돼요. 기생충에 의한 면역 및 기생충 산멸에 대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렇게 항암을 위해서 매일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행히 기생충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항암용으로 복용해도. 그런데 기생충이 있는 사람은 면역 반응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인프필라리아라든가 이런 기생충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생충부터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한 달 간격으로 먹는다든가 이런 간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기생충에 대한 복용법으로 복용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항암식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2월 13일 날 이런 내용도 올렸습니다. 기생충약 복용 순서. 함부로 처음부터 이버맥틴을 복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10월부터 기생충약을 복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생충은 죽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도 미세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안 죽었는 거죠.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안 죽었기 때문에 이제 복용 후에 그런 반응이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기생충이 있는 분이 이렇게 이버맥틴을 복용하게 되면 그 순식간에 기생충이 죽으면서 나타난 현상, 특히 디스토시정 같은 경우에도 뭐 3시간 반 만에 이 최대치로 올라가고 바로 복용 즉시 흡수가 돼서 약의 어떤 기전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흡충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고통을 느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버맥틴은 기존 기생충약을 복용해서 기생충으로부터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제 드셔야 된다. 저같이 기생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관절염이나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참고하셔서 복용하실 때 함부로 따라하지는 마시고, 물론 지금 뭐 3, 4일 몇 번 드셨는데 몸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매일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기에 반응을 보고 기생충 반응이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조심해서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 처음으로 이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카페에 자료를 공유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겪도록 우리가 지름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